결혼식 3일 전 그가 꺼낸 A4 용지.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결혼식을 사흘 앞둔 밤 예비 신랑이 불쑥 꺼낸 A4 용지 3장짜리 계약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300명의 하객 초대장이 이미 발송된 상황, 신혼여행 비행기표도 끊어진 그 순간에 서명해야 했던 29살 신부. 과연 그 서명은 진짜 자유이사였을까요? 그리고 3년 뒤 이혼 법정에서 그 계약서는 효력을 발휘했을까요? 2019년 10월 이제 막 결혼을 앞둔 29살 김수현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그날은 결혼식을 딱 사흘 앞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현 씨는 예식장 최종 점검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신랑 35살 이준혁 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신혼집 가구 배치를 의논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어떤 소파를 놓을지, 침대는 어느 방향으로 할지 그런 달콤한 상상을 하면서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준혁 씨가 내민 건 가구 카탈로그가 아니었습니다. A4 용지 3장이었어요.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혼전 계약서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런 거 한다더라. 우리 서로 독립적으로 살자는 의미야. 계약서를 읽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제1조 결혼 전 재산은 각자 소유. 제2조 결혼 후 취득 재산도 명의자의 단독 소유. 제3조 이혼 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상호 포기한다. 여기서 잠깐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요. 준혁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연봉이 8천만 원이었고 수현 씨는 중소기업 대리로 연봉 3,80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후에는 수현 씨가 육아를 위해 퇴사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어요. 이 계약서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한눈에 보이시죠? 수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이걸 꺼내 이제 와서. 준혁 씨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미안, 좀 늦었지. 근데 우리 서로 믿잖아. 형식적인 거야. 어차피 우린 평생 잘 살 거고. 그날 밤 수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미 300명의 하객에게 초대장이 발송됐고 신혼여행 비행기표도 끊어져 있었어요. 결혼식을 취소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2019년 10월 열나흘 결혼식 전날 밤 11시 수현 씨는 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3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현 씨는 결혼 6개월 만에 임신했고 약속대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준혁 씨의 월급으로 생활했지만 통장은 준혁 씨가 관리했습니다. 수현 씨가 생활비를 요청하면 네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라며 영수증을 요구했어요. 2022년 3월 수현 씨는 준혁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 조정 신청을 했죠. 재산 분할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때 준혁 씨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게 바로 그 혼전 계약서였습니다. 피고는 자유로운 의사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 포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수현 씨는 생각했을 겁니다. 결혼식 사흘 전 모든 게 준비된 그 상황에서 그 계약서를 거부할 자유가 과연 내게 있었을까? 3년간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며 경력이 단절된 지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걸까?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혼전 계약서, 그러니까 결혼 전에 맺는 재산 관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눌 권리, 그리고 잘못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를 결혼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기로 계약하는 게 과연 법 앞에서 통하느냐는 거죠. 우리 민법은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을 배우자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만들어 온 재산을 공평하게 나눌 권리입니다. 이걸 결혼 전에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먼저 수연 씨 측, 그러니까 원고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결혼식 사흘 전이라는 시점 자체가 사실상의 강요였습니다. 300명의 하객, 예식장 예약, 신혼여행 준비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계약을 거부하면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따라옵니다. 그게 강요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3년간 집에서 육아와 살림만 했어요. 그 기간 동안 남편은 경력을 쌓고 재산을 형성했고요. 제가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남편이 일할 수 있었던 건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가라는 건 너무 부당합니다. 이번엔 준혁 씨 측 피고의 입장입니다. 수연 씨는 당시 29살 성인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서명한 겁니다. 물리적인 강요는 전혀 없었어요. 결혼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건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한 뒤 3년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이혼할 때가 되어서야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무효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판단을 직접 눌러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판사의 생각은 여러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긴장되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7월 재판부는 혼전계약서의 효력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규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의 기본 질서와 도덕에 어긋나는 계약은 아예 무효라는 거예요. 재판부는 먼저 계약 체결 시점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 하객 초대와 예식장 예약, 신혼여행 준비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계약을 거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더 중요한 건 재산 분할 청구권의 본질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법이 보장하는 재산 분할 청구권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다. 혼인 중 함께 만들어온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권리다. 이를 결혼 전에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 재판부는 수연 씨의 경력 단절도 명확히 짚었습니다. 원고는 부부 공동의 합의로 퇴사했고 3년간 육아와 살림에 전념했다. 그 기간 피고는 경력을 쌓고 재산을 형성했다. 원고의 무급 가사노동이 피고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 명의 아파트 시가 4억 8천만 원과 예금 8천만 원 중 재산 분할로 1억 2천만 원, 위자료로 2천만 원, 합계 1억 4천만 원을 수연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인은 경제적 계약이 아니라 인격적 결합이다. 사랑과 신뢰를 전제로 한 결합에서 일방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한 불평등 계약은 용인될 수 없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정말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혼전계약서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 직전처럼 사실상 거부가 불가능한 시점에 제시되거나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면 법원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 재산분할 청구권은 민법이 배우자에게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혼전계약을 제안받았다면 결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뒤 검토하세요. 서명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늘 판결
어떻게 느끼셨나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버딩미는 매주 실제 판례를 가져와 여러분과 함께 판사 자리에 앉아봅니다. 주변에 법 이야기가 궁금한 분이 계신다면 이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